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줄리어스 랜들 그리고 단테 디빈첸조가 미네소타로 가고 미네소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카렌서니 타운스가 뉴욕 닉스로 간다는 엄청난 빅딜이 터졌습니다. 저도 결혼식 사회를 맡기로 돼 있었는데 급하게 또 스튜디오에 와서 열심히 또 찍고 갔었는데, 자, 이 트레이드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던딜 트레이드가 완전히 완료가 된 부분이 또 아니기도 하지만 또 양 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테 디빈첸조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닉스 팬들이 많았습니다. 뉴욕에서 딱 1년 뛰었지만 엄청난 볼륨과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후반기 들어서는 NBA 최고의 슈터라 부를만 할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3점을 꽂아 넣었죠. 자, 이 디빈첸조는 심지어 몸값도 쌉니다. 3년에 36mm라는 정말 엄청난 해자 금액으로 3년 동안 묶여 있는데,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 활약을 펼쳤죠. 특히 뉴욕 닉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고요. 또 동부 컨퍼런스 2위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에 있어서 디빈첸조의 공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뉴욕 닉스는 본인과 비슷한 포지션에 미켈 브리지스를 데려왔습니다. 1라운드 픽 5장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미켈 브리지스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닉스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내 미래 자산을 쏟아붓고 데려온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켈 브리지스를 당연히 주전으로 쓰는 건 물론이고 팀에서 금지 오겹처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 선수들이 출전 시간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겠지만 디빈첸조가 미켈 브리지스를 영입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빈첸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에고가 센 선수예요. 세크라멘토 시절에도 본인이 미러키 벅스 시절에 입었던 그 부상 이후에 완벽하게 본인이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본인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에고가 굉장히 센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브리치스가 들어왔지만 나는 빌라노바 대학 동문회, 그다음에 향후에 동창회, 노바네이션,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잡아먹히면 나는 그게 싫다. 자, 이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네소타는 애초에 단테 디빈첸조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디빈첸조를 FA로 데려오고 싶어 했을 정도로 결국 이 딜에 반드시 디빈첸조가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미네소타의 생각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디빈첸조가 미네소타에서 주전으로 뛸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컨리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있기 때문에 백업으로 뛰게 될 텐데 아마도 식스맨이 제격이겠죠. 자, 그렇다면 디빈첸조가 롭 딜링엄과 더불어서 또 니켈 알렉산더 워커, 나즈 리드로 이어지는 미네소타의 새로운 벤치 마피아의 수장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뉴욕 닉스 이야기입니다. 자, 뉴욕 닉스는 미첼 로빈슨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자, 일단 미첼 로빈슨은 시즌 개막하고 나서 약 3달 가까이 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를 넘겨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리그 최악의 인저리 프론입니다. 좀 잘한다 싶으면 들어눕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활약은 워낙 좋고 윙스팬도 7피트 4인치라서 블락에도 능하지만 공격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리고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미첼 로빈슨을 분명히 또 탐을 내는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팔을 벌려서 두 팔 벌려서 미첼 로빈슨의 트레이드 문의를 받겠다라는 게 현재 뉴욕 닉스의 생각인 거죠. 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미첼 로빈슨의 부상에 질렸을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미첼 로빈슨으로서 2라운드 픽 받아오고 또 셀러리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다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뉴욕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현재 로스터에서 뉴욕 닉스 소속으로 가장 로스터에 길게 남아있는 선수가 바로 미첼 로빈슨입니다. 미첼 로빈슨을 제외하면 전부 다 트레이드 됐거나 또 팀을 떠났는데 그만큼 닉스에서 오래 뛰고 있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첼 로빈슨은 뉴욕 닉스와 함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레이드를 위해서 결국 뉴욕 닉스가 두 자리를 비워야 했거든요. 결국 마커스 모리스와 추마 오키키를 웨이브했습니다. 자, 이 두 명을 웨이브하게 되면서 다ኳ 제프리스와 또 다른 한 명의 선수를 더 샬럿 호네츠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사인 앤 트레이드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트레이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가 한때 뉴욕에서 뛰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노쇠했고 추마 오키키도 올랜도 매직 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선수지만
사실은 거의 무색무취에 가깝습니다. 이 트레이드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뉴욕 닉스의 정규 로스터에 들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트레이드 직후에 마커스 모리스와 추마 오키키는 웨이브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네소타 쪽에서 밝힌 카렌서니 타운스 트레이드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트레이드 이후에 구단 관계자의 이야기를 또 빌려왔습니다. 자, 우선은 팀 코넬리 단장은 카렌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하고 카렌서니 타운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트레이드를 통보했다고 해요. 타운스와 타운스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놀랐다고 하는데, 일단 미네소타가 카렌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한 이유는 첫 번째 역시 높은 연봉 때문이었어요. 이번 시즌부터 시작되는 4년 220밀은 연평균 55밀이고요. 마지막 해는 60밀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루디 고베어 또 앤서니 에드워즈가 있는 상황에서 샐러리가 정말 터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 구단은 카렌서니 타운스를 계속 로스터 유지를 시키고자 했다면 나즈리드나 니켈 알렉산더 워커는 잡지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샐러리가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스타긴 합니다만 타운스를 팀에 남겨두기보다는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나즈리드와 니켈 알렉산더 워커를 데리고 있는 게 더 나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하면서 결국 샐러리 유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팀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목표가 미네소타의 빅딜의 배경이었는데, 타운스를 계속 데리고 있었더라면 미네소타는 팀 샐러리가 엄청나게 빡빡해지고, 이렇게 되면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금보다 기량이 더 올라왔을 때 오히려 미네소타가 허송세월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전력 보강의 요인이 없으니까. 마치 덴버 너게츠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또 프랜차이즈 스타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낸 거다라는 게 지금 미네소타 쪽의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미네소타는 아까의 이야기와 비슷한데, 카렌서니 타운스를 내보내는 건 정말 너무나 뼈아픈 고통이지만, 그럼으로써 미네소타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운스를 내보내면서 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활용도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찾은 샐러리 유연성을 통해서 단순히 2년이 아니라, 왜냐하면 카렌서니 타운스, 루디 고베어, 앤서니 에드워즈 체제는 2년이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2년 이상의 기간을 훨씬 지금보다 경쟁력 높은 팀으로 유지를 시키는 게 미네소타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내년 여름에 FA가 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 나즈리드를 잔류시킬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네소타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단 한 번도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은 타운스가 만만해서 카렌서니 타운스를 트레이드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타운스의 엄청난 연봉을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잘게 쪼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과 단테 디빈첸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액이 쌉니다. 이번 시즌 기준으로 랜들은 29밀, 그 다음에 디빈첸조는 11.5밀이거든요. 40.5밀이니까 이 두 선수의 연봉 합이 카렌서니 타운스의 다음 시즌 연봉보다도 더 쌉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미네소타의 선택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타운스, 그 다음에 고베어, 앤서니 에드워즈는 당연히 팀의 미래이고, 타운스와 고베어한테 몰빵했다가 나중에 샐러리캡 완전히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에드워즈의 전성기를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트레이드가 던딜 공식 발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이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일단 뉴욕 닉스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드웨이는 워싱턴 주니어라는 선수를 끌고 와야 됩니다. 현재 유럽팀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바이아웃을 지급한 이후에 3.3밀에 사인 앤 트레이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컨 제프리스와 함께 샬럿으로 이 두 선수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샬럿은 워싱턴 주니어를 받자마자 다시 웨이브합니다. 어차피 쓸 선수가 아니고 또 유럽팀 소속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유럽팀이 다시 드웨인 워싱턴 주니어와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럽팀과 그 다음에 드웨인 워싱턴 주니어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오거나 샬럿으로 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유럽에 머물면서 바이아웃 금액만 받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이 트레이드가 지금 현재 뒤로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듀안 워싱턴 주니어 트레이드에 필요한 인터내셔널 바이아웃 승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일 처리가 빠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그 처리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바이어 승인서를 받는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시일이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요 골자를 맞춰놨는데 가장 중요한 드웨인 워싱턴 주니어에 대한 이 바이아웃 절차가 이 트레이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줄리어스 랜들은 이제 미네소타로 갑니다. 그런데 미네소타의 감독이 크리스 핀치잖아요. 이 줄리어스 랜들이 뉴올리언스에서 딱 한 시즌 뛰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뉴올리언스의 어시스턴트 코치가 바로 크리스 핀치였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분명히 지난 시즌 좋은 팀이었죠. 자, 하지만 이 크리스 핀치와 함께하는 줄리어스 랜들의 매력도 분명히 있고요. 자, 단테 디빈첸조도 마이크 콘니, 앤서니 에드워즈 백업으로서 리그 최고의 식스맨으로서 효율과 볼륨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 두 명이 미네소타로 가게 됐고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 굉장히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지만 그냥 공격 부문에서는 17위, 썩 좋은 팀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혔던 것처럼 답답했던 미네소타의 팀 샐러리도 숨통을 틔웠습니다. 자, 반면 뉴욕 닉스는 레온 로즈 뉴욕 닉스의 이 사장이 부임했을 때부터 타운스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카렌 앤서니 타운스의 고향은 바로 뉴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5번 포지션이 필요했던 그 스팟에 올스타 출신이자 언제든지 20득점 또 10개 리바운드가 가능하고 또 지역사회에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팀 우선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타운스를 데려온 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트레이드가 공식 발표되면 또 트레이드의 세부 사항이 정해질 텐데 그때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